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생활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상품들이 아파트 규제 완화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로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그나마 있던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수세 위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KB부동산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7,56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2억 7,505만 원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309만 원으로 집계됐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억 6,432만 원, 2억 7,12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오피스텔이 주택 시장 침체기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자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생활 숙박시설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예정인 생활 숙박시설 롯데캐슬 뉴웨스트 전용 면적 88제곱미터 저층 매물이 호가 13억 9,8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대비 1억 2천만 원 낮은 마피라는 물건입니다. 롯데캐슬 뉴웨스트는 지난 2021년 8월 청약 57만 5,960명이 신청해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전용 88제곱미터 분양가는 14억 4천만에서 16억 5,400만 원에 책정됐는데 당시 인접한 마곡엠벨리 7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시세가 16억에서 17억 원에 형성됐습니다. 당시 시세가 유지됐다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됐던 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경기가 냉각되면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최근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10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가인 16억 8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6억 원 떨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풀면서 이러한 아파트 대체 상품들의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5억 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됩니다.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2020에서 2021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쏟아진 대구에 집중됐다 라며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5,359가구에 달해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3,565가구가 대구에 위치했습니다. 그는 대구 미분양 물량이 1만 7천 가구라고 언급하며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대구 미분양 물량 60%는 비교적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에 금융위기로 전이될 물량은 극소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분양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전체 경제위기까지 발생하는 고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대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원 장관은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매도자들은 배짱 분양, 배짱 호가를 부르고 매수인들은 어디까지 내리나 보자며 기다리는 상황이라 관망세가 아직 크다 라며 실수요인 전세, 월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방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원 장관은 민간이 너무 위축돼 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물량을 당겨서 분양한다든지 해서 변동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거야. 분양가가 거품이 심하니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는 거고 분양가 이하의 거래가 된다는 건 애초에 분양가의 가치가 아닌 곳이었다는 거야.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어. 훈훈하네요. 봄부터 쏟아지는 줍줍이니 거래량 증가니 하는 언론발 부동산 기사는 대부분 눈속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사주면 계속 정상화 가는 겁니다. 미국 금리 3월 또 인상 확정. 내년까지 고금리 계속 갑니다. 무리한 빚내서 집 사면 평생 노예됩니다.
집값 하락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긴 하락 이후에 횡보 기간도 길 거라고 합니다. 언제나 나라에서 하는 정책과 정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지금은 절대로 살 때가 아니다. 추첨에 의해서 아파트 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내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월급을 모아 구매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죠. 지금처럼 희망이 없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도. 우리나라 집값은 버블이 너무 심함. 수익만을 위한 건설사들은 형태부터 변해야 함. 하나하나 변해가겠지. 집값은 계속 내려가야 함. 분양가가 높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비정상적으로 뻥튀기 된 가격은 바람 빠지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찌그러지겠지 뭐. 떨어지는 걸 굳이 중간에서 위험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땅에 떨어진 뒤 안전하게 줍줍해도 늦지 않다. 뉴스 잘 들어보면 은근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움. 앞으로 아파트로 투기하는 시절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 올해는 입주권 가격이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흔한 일 될 겁니다. 잔금 치를 여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새집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요.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으면 플러스 프리미엄 받지만 낮아졌으니 마이너스 프리미엄 되는 게 당연하지요. 20만 호 돼도 아무 일 없다.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면 될 일.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집이란 게 과연 훗날에는 투자 대상일까? 정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투자 가치는 없을 듯하다. 일단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아하니 집을 사기에는 아직 멀었군요. 빈 아파트가 넘쳐납니다. 분양사는 건축비와 원가를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조만간 신규 아파트 경매가 쏟아지면 그때가 저점 시작입니다. 다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구먼. 10년 동안 140만의 출생아가 줄었는데 어차피 집은 남아돌 거라 전세 살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듯.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는 곳이다. 2014년 전까지 원래 그런 분위기가 지배했었는데 은행 세력 및 투기 조장 세력이 지난 10년간 활개친 거. 앞으로도 부동산으로 돈 벌 가능성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영이라 본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가 아니다. 꾸준히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 여당 세력과 철저히 싸워나갈 것. 바닥이구나 해서 들어가면 지하를 경험하는 거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나요? 거기 네 집의 이름도 아니고 신중해져야 할 때다. 제발 사기꾼들한테 놀아나지 마세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훈훈한 소식 오래 전해주시길. 다음 사이클인 10년 뒤엔 인구도 진짜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생각만 할 테니 굳이 집을 사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대한민국 역사상 마지막 불꽃이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제 집값 부러지는 초입인데 사지 마시길 힘든 한 해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장난 아닙니다. 실주인이 거주하지 않아서 입주자 모임에서 제대로 의견도 내지 못하고 특히 주차비는 감당 못하는 수준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집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살려고 사는 거임. 근데 누가 자기가 살려고 오피스텔을 사? 대부분 세뇌주려고 돈 보고 사는 건데. 오피스텔은 대단지 아파트에 붙어 있는 것 또는 진짜로 오피스 단지 사이에 있어서 온전히 출퇴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노답이지. 애초에 오피스텔이 다주택자들이 다주택 세금 회피하려고 구매해서 세놓은 건데 다주택 규제 풀렸으니 그걸 살 이유가 없지.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